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놔요. 날씨가 어째 쌀쌀해진 게 벌써 겨울이 올라나? 된장찌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좀 부탁해요. 된장찌개? 난 밥 먹고 들어가는 길이다. 이럴 땐 네가 좀 챙겨 먹어라.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던가. 아니, 뭔 라면이야. 요 며칠 스트레스 받아서 속 안 좋아 죽겠는데. 네 엄이 70이 넘었어. 장가까지 다 가놓고서는 허구한 날 왜 나한테 밥을 그렇게 찾아? 누가 보면 집도 절도 없는 줄 알겠네. 긴 말 필요 없다. 속 아프면 병원을 가. 왜 이래요, 요즘 정말. 남처럼 굴기야? 나만 가는 것도 아니고 지선이랑 떡두꺼비 같은 손주, 명주도 갈 거니까 애기 먹일 계란말이도 좀 해줘. 한두 시간 후면 집에 도착할 거야. 계란말이? 너는 어째 결혼을 하더니 더 이상해졌어. 젊었을 때는 네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 다 빠졌는데 이제는 내가 네 식모쯤으로 보이는 거니? 식모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좀 집밥 좀 먹자는 거지. 아들 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남들은 손주 오면 그렇게 예뻐 죽겠대. 엄마야말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우릴 미워해요? 남들 말 잘했다. 네가 남들처럼 굴었어? 네가 정말로 네 애비랑 날 생각해서 집에 찾아온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도 모자라서 매번 어찌 그렇게 밥 타령이야. 네 애비 떠나고 네가 언제 제대로 내 눈이나 마주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 자판기 마냥 밥 차려라 돈 없냐 타령이었지? 알았어. 뭔가 오늘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집에서 먹게 배달이라도 시켜줘. 배달? 그건 네가 시켜 먹어야지. 나 요즘에 빠듯하단 말이에요. 알잖아. 네 돈 아까운 줄 알면 네 어미 돈은 더 아까운 줄 알아야지. 너 키우느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는데 70 넘어서도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해? 아니, 이번에 직장이 좀 힘들다니까? 이사까지 해서 지금 월마다 내야 하는 게 얼마인데. 됐다. 네 어미도 이제는 지쳤다. 끊는다. 이 대화 속 주인공은 72세 정호순 할머니와 그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아들과 손주라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정 씨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아들에게서 이런 배신감과 뜨거운 분노를 느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특히나 외동아들로 키우면서 한 톨 남김없이 사랑을 주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 씨는 지금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으로 얽힌 아들과 엄마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부터 정 씨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잘못 흘러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물길이 한번 잘못 흘러갔을 때 바로잡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휘어지듯 정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전 굽이굽이 흘러가게 됩니다. 정 씨 할머니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 다들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유독 정 씨 할머니 집안은 혹독한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공장에 어린 나이부터 나가 일을 했던 것이 정 씨 할머니였습니다. 그 시절 배울 것도 제대로 못 배우고 친구도 없이 항상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정 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으면 동생들의 학비도 그렇고 또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이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들 뒤치다꺼리를 다 했을 때는 정 씨 할머니의 나이는 어느덧 3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결혼이 참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30살이 된 여자는 노처녀 취급을 받으면서 이상한 여자처럼 불리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건설 일을 하고 있던 남편 김 씨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도 혈혈단신으로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고 정씨 할머니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은 다소 조촐했습니다. 성대하게 열 수도 없었고 또 계속 공장을 전전했던 정씨였기 때문에 지인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편 역시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왔으나 큰돈을 벌지는 못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크게 연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정말 단칸방 월세살이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던 정씨 할머니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당장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겨우겨우 단칸방을 벗어나게 되었을 때 35살이란 나이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규야, 밥 먹어라. 당신도 밥 먹어요. 어여 와. 뭐야? 오늘도 어제 먹던 된장찌개잖아. 나 된장찌개 더 이상 먹기 싫단 말이야. 엄마가 오늘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었네. 미안해. 일단 이거 먹고 내일 다른 국 해줄게. 녀석, 누굴 닮아서 까탈스러워?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밥 먹어. 엄마가 내일 새로운 반찬 해준다잖아. 나 먹던 거 다시 못 먹는단 말이야. 새 반찬 달라고 된장찌개 지겨워.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다른 국 해줄게. 진짜 한 번만이야. 내일 또 된장찌개면 나 절대 밥 안 먹어. 까칠한 아들이었지만 부부는 성심성의껏 키웠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은 어느덧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부모의 노력에 보답이라도 하듯 명문대를 가게 되었고 정씨 할머니는 그동안 모아왔던 돈으로 등록금과 함께 아이의 자취방까지 얻어주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대학이었지만 다 큰 대학생인 만큼 더 자기의 생활에 집중하고 편안하게 살길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대학에 가고 난 뒤에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정 씨가 집 근처 길에서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는 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 씨를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못 받겠거니 했지만 이후에도 몇 번 같은 일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제야 정 씨는 아들이 일부러 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항상 집에 올 때마다 아들 밥상은 따로 차려주고는 했었는데 한 번은 아들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에이 젠장, 집구석이냐고. 도대체 뭘 해주는 게 없어. 다른 애들은 다 유학 간다 뭐 한다 하는데 도대체가 이 집에서 나는 뭐야? 그냥 밥만 차려주면 그만이야? 어?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널 귀하게 키웠는데. 너 키우려고 네 아빠랑 나는 평생을 바쳤어. 주말에도 네 아빠가 왜 출근하겠니? 네 아빠가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서 나가는 줄 알아? 네 학비며 등록금이며 공부에 집중해주겠다고 그 고생을. 그건 남들도 다 해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빠 능력 없는 게 내 탓이야? 남들은 그렇게 일 안 해도 그 정도 돈은 번다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쳤어?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정 씨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고 아들도 역시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정적이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술 먹고 한 혼잣말이에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고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충격을 받아 이 일을 지인들에게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정 씨가 어떻게 아들을 키웠는지 아는 지인들은 세상 그런 나쁜 놈이 있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번 일만 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컸습니다. 학창 시절에 매번 반에서 1, 2, 3등을 다투었고 명문대에 갔을 정도로 또 공부를 잘했었기 때문에 그저 한 번의 실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였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려고. 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속이 상하고 시끄러웠지만 시간은 금방 흘러갔고 그 사건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아들은 대학교 졸업 시기가 되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정 씨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의 학비며 생활비며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기 때문에 늘 힘든 생활을 했던 정 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남들은 자식 대학 가면 다 알아서 살라고들 한다던데. 어째 성규 엄마는 아들을 아직도 못 낳아서 안달이야? 어휴, 아들내미가 공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일단 취업할 때까지는 내가 돌봐줘야지. 그거 큰일 나. 아들 성격도 오냐오냐 해서 다 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노후 준비는 안 할 거야? 진짜 나중에 어디 병이라도 나면 다 아들내미한테 돈 쓰고 모아둔 돈도 없이 어쩌려고 그래. 그 험한 세상 살아오면서 아픈 적 한 번 없는데 어디가 아프려고. 바깥 양반도 어찌나 건강한지 지금도 주말마다 일을 나가. 진짜 성균애는 못 말리겠다니까. 이렇게 아들 키우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아들은 결국 이런 정 씨 부부의 보살핌 끝에 거의 아픈 시기도 없이 성인이 되어 직장에 갈 때까지 별탈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정 씨 부부도 이제 아들도 다 키웠으니 이제는 노후를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 씨는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이 기뻐하며 첫 월급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오는 그런 꿈을 꿨지만 아들은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직장에 들어가서도 꼬박꼬박 저녁마다 찾아왔죠. 정 씨는 그렇게 아들이 찾아올 때마다 정성껏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며 신부감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얌전하고 차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아들 내외는 정 씨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 씨는 아들 내외가 근처로 이사를 온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이후 생각보다 더 자주 정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집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하니 며느리까지 아들과 정 씨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지내서 그런지 시댁에서 먹는 게 북적북적해서 좋아요. 그렇니? 다행이구나. 많이 먹어라. 진짜 어머니 음식 솜씨 최고라니까요? 매일매일 찾아와도 되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다면 하루 이틀은 빼놓고 늘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엔 남들은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어쩌고 하는데 정 씨 며느리는 남달라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 씨 집에 와서 저녁을 먹기 시작한 아들 내외가 정 씨 부부는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 남편 김 씨는 솔직히 좀 선을 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 씨 눈에는 뻔히 정 씨가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과거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장을 보고 정성스레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중노동이 반복되었죠. 대충 음식을 줄 수도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면 아들은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늘 고생을 해가며 음식을 준비했었는데 김 씨의 눈에는 그런 아내가 안쓰러웠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 에어프라이기 안 쓰세요? 거의 쓰는 거 못 봤는데. 저 요즘에 살이 쪄서 안 그래도 에어프라이기 주문하려고 했었는데 이대로 두기 아깝다. 아, 그거? 자주 안 쓰기는 하지. 필요하면 가져다 써라. 나는 에어프라이기 잘 안 써서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아, 정말요? 어머니, 그거 말고 저번에 보니까 무선 청소기도 선물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져주시면 안 돼요? 무선 청소기? 너희 집에 청소기 없니? 아, 있긴 있는데 옛날 버전이라서요. 보니까 선물 받으신 건 최신 버전인 것 같아서요. 그래, 알겠다. 그것도 가져가려무나. 이전에 쓰던 유선 청소기도 잘 돌아간다. 처음엔 정 씨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이 처음에는 알뜰살뜰해 보여서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미, 그 다음에는 청소기 이런 식으로 점점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금씩 야금야금 가져가는 아들 부부였습니다. 이러다가 살림이 다 동나겠다 싶었죠. 뭐 아들내미가 잘 사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참았지만 점점 정 씨는 실제 살림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 물건을 사자 싶어서 그렇게 사놓으면 또 귀신같이 아들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머니, 이건 또 뭐예요? 어디서 나셨어요? 아, 그거 스팀 다림이다. 옆집 박씨네가 그거 할인 쿠폰이 있다고 그거 줘서 하나 사왔다. 아직 안 써보긴 했는데 박씨 말로는 다림질이 엄청 편하다고 그러더구나. 우와, 저거 독일 거 그거 맞죠?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좋은 거라던데. 어머니, 진짜 얼리 어답터시다. 저도 모르는 걸 어쩜 이렇게 잘 사오세요? 지난번에 가져간 다림이 있잖니. 아, 그거 다시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래도. 아니다. 알겠다. 가져가 써라. 다림이 가져간 건 다시 가져오고 내일 시아버지 모임 가신다는데 옷은 다려줘야 하지 않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지금 바로 집에 가서 지난번에 가져갔던 다림이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정 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새 청소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다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작동이나 해본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냉큼 새 청소기를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끔찍이 아끼는 아들 부부라지만 점점 행동이 불편함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둘이서는 괜찮지만 아들네 부부까지 챙겨주기에는 넉넉한 편은 아닌 정신애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해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정 씨도 남편이 받은 퇴직금을 가지고 알뜰살뜰 쓰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번 말해볼 테니 당신은 가만히 있어. 적당히 해야지. 아무리 부모 자식 아니라도 염치란 게 있어야지. 김 씨가 안 되겠다는 듯 아들과 며느리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세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지난번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다 말았다만
이번에는 내가 너와 이야기를 꼭 나눠봐야 할 것 같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무 문제 없는데. 요즘 걱정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요. 아니, 신혼인데 매일같이 여기 와서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또 매번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그렇게 가져가면 네 시어머니가 고생하잖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려구나. 나도 그렇고 내 시어머니도 그렇고 벌써 70이 넘었다. 밥 하나 차리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야. 아,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아버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저도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여보, 지금 말씀드리자. 며느리는 김 씨의 말을 끊고 아들까지 불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 임신했어요. 임신한 지 6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들 부부는 임신 소식을 알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씨 부부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만을 새까맣게 잊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임신을 했어?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정 씨가 물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임신 사실을 알린 후에는 더 당당하게 매일매일 정 씨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했고, 정 씨는 마치 식모가 된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정 씨는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한 아들에게 손주가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로 기뻤습니다. 마음은 그랬지만 그렇다고 정 씨의 고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는 식재료나 가전제품 등을 하나둘씩 가져가서 계속해서 계획했던 한 달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지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는 며느리의 배를 보면 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는 무사히 손주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며느리가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조금만 신세 좀 질게요, 어머니. 덕분에 정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걱정 마라. 내 집처럼 편안히 쉬어라. 필요한 거나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하고. 갑자기 엄마가 방콕에 간다고 하셔서 웬만하면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엄마도 없고 저 혼자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 잘 왔다. 사돈은 왜 갑자기 방콕이니? 아,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취소하려고 했는데 생돈이 너무 많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신세지게 되었어요. 신세는 무슨 가족끼리. 편하게 몸조리 하거라. 애 낳은 뒤에는 정말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 씨는 며느리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예쁜 손주를 보기도 했고 또 며느리가 고생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며느리를 돌봐주는 정 씨였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정 씨만이 아니라 정 씨 남편 김 씨도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뭐라든 조용히 해야 했고 눈치가 보여서 마음대로 소파에 누워 TV도 못 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장모가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정시내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제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그냥 제 엄마 해주시면 안 돼요? 하하. 그리고 계속 여기 있으니까 다 같이 모여있는 느낌도 너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무래도 외로웠는데 여기 있으면 외롭지가 않네요. 그래, 다행이구나. 몸은 좀 어떻니? 지금쯤이면 그래도 많이 좋아져야 하는 시기인데 좀 움직일 수 있으면 식사 차리는 것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애기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사람 머릿수가 느니까 많이 벅차구나. 아, 아직 좀 아랫배가 아파서 며칠만 더 쉬고 도와드릴게요. 진짜 죄송해요. 정 씨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맡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돈도 많이 쓰게 되었지만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차마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신의 집에서 손주의 돌잔치까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주의 얼굴을 보면 금방 힘든 부분들이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정신애가 부담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고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이라 그런지 정씨 부부의 희생이 여전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주 돌잔치 하나 못해주는 것도 아니겠다 싶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씨 부부는 아들 내외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피로 현장에서 손주의 돌잔치가 열렸고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눈을 떠봐요. 여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의사이신 분 없어요? 아, 아버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A씨, 아무나 구급차 불러. 당장 구급차 불러. 돌잔치가 다 끝나갈 무렵 갑자기 정씨 남편 김 씨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혼절을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향한 정씨 부부. 이후 병원에서는 온갖 검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크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씨 부부는 마음을 졸이며 의사의 얼굴을 살폈는데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고통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병원으로 일찍 오지 않으셨나요? 안타깝게도 췌장암입니다. 현재 3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전이 확률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암이라뇨? 제 남편이지만 평생 아픈 적 한 번 없었는데요. 정말 맞나요? 검사 결과가 정확한 건가요? 네. 지금은 당장 항암 치료와 함께 수술을 무조건 진행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합니다. 다만 생존 확률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 생존율은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리 남편 평생 고생만 해서 진짜 이렇게 억울하게 아플 수는 없어요. 제발 선생님. 그러자 묵묵히 이를 듣고 있던 김 씨가 아내 정 씨를 만류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검사 받겠습니다. 담담한 김 씨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진 정 씨. 정 씨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슬퍼한다거나 하지 않고 담담한 남편의 모습이 더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는 이런 두 부부를 두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만 위로의 말을 던졌습니다. 확률이 낮아도 건강하게 완치하고 생존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테니 환자분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속 최대한 빨리 밟으시면 좋겠습니다. 정 씨는 정신이 혼미해질 것만 같았습니다.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은 정 씨를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 씨와 김 씨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허락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미안하오. 이 못난 사람 만나서 정말 힘들게 살았어. 나 떠나면 어깨에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좀 마음 편히 살아. 여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정 씨의 가슴에서는 남편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없으니까 집이 횡하네요. 그동안 정말 저 잘 챙겨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어머님, 이거 아버지가 쓰시던 안마기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편한 대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거라. 이제는 나 혼자 있으니 제품들이 많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럴게요. 어머니, 이거 쌀도 조금 가져갈게요. 혼자 계셔서 쌀도 안 드시다가 묵혀지면 맛없어지잖아요. 정 씨는 며느리가 이 와중에도 저렇게 살림살이를 챙기는 것을 보고 얄미웠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아들 내외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산 사람은 하루를 살아가야 했기에 혼자 남겨진 정 씨는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재산도 아들에게 일부를 물려주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유산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남편의 퇴직금 그중 일부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사망보험금으로는 정 씨는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빠듯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절약하다 보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는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노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집에 있다 보면 남편 생각이 더 날 것 같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 남편이 죽은 후 이후에 아들 내외는 더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손주까지 정 씨가 봐주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손주 소풍 간다는데 김밥 좀 싸줘라. 지선이가 김밥을 쌀 줄 모른다고 하네? 사 먹이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할머니 음식은 또 잘 먹잖아. 김밥? 언제 소풍을 가는데 그러니? 내일 간다고 하네. 와, 이거 애 낳고 기르는 게 신경 쓸 게 보통이 아니네. 엄마도 나 기를 때 고생 많았겠다. 어쨌거나 내일 아침에 잠깐 지선이가 애 데리고 들른다는데 준비해줘. 아니,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재료도 없고 김밥 잘하는 집 아니까 거기 들려서 애 사주고 보내도 되지 않겠니? 요즘에 배달 어플에서 마트 다 밤 12시까지 해. 그리고 나랑 지선이는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엄마는 그거 김밥 좀 하고 내일 푹 자. 그리고 애 처음 소풍 간다는데 사 먹이는 건 좀 아니잖아. 아들의 말에 화가 났지만 정 씨는 손주를 생각하면서 알겠다고 말하고 밤새 김밥을 쌌습니다. 김밥이라는 게 워낙 손이 많이 가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기왕하는 것 손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김밥을 싼 정 씨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간간히 일을 하게 되면서 안 좋았던 무릎이 악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살림으로 망가진 몸이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 내외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 씨가 차려주는 밥상에 며느리가 불만을 몇 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국이 좀 짜게 된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음식이 짜진다고 하던데. 조금 간을 약하게 드시는 게 어때요? 아, 그러니? 좀 물 좀 부어줄까? 요즘에 입맛이 통없고 그래서 나도 몰랐다. 그래도 평소만큼 간을 본 것 같은데 좀 오래 끓여서 쫄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거 짜게 드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영준아, 국은 먹지 마. 손주의 국을 빼앗아서 식탁 가운데로 밀어놓는 며느리였습니다. 정 씨는 아무리 맛을 봐도 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는 만들어 놓은 반찬들을 가져갔습니다. 정 씨는 제대로 된 반찬이 없어 김치와 밥으로만 끼니를 때우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정 씨가 복지회관에서 일해 작게나마 월급을 받아 아들을 위해서 소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정말 좋아하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맛있게 아들이 먹어줄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김없이 아들 내외는 저녁에 정 씨 집에 왔습니다. 소갈비를 꺼내 놓았지만 정 씨 아들과 며느리는 시큰둥한 얼굴을 했습니다. 오늘 소갈비 정말 맛있게 됐다. 한 점이라도 뜯어봐. 저 정육점 김씨가 그러는데 최고로 좋은 소고기래. 어릴 때부터 소갈비 엄청 좋아했잖니? 소갈비? 그거야 어릴 때고. 저기다 놓으면 이따 싸갈게. 그리고 정육점에서 하는 말을 믿어, 엄마? 걔네도 다 비싸게 팔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진짜 좋은 소고기 엄마는 못 먹었지? 내가 얼마 전에 한 명당 20만 원이 넘는 고깃집에 갔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그렇게 잠시 아들 내외가 식사는 하지 않고 10여 분 정도 그냥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띵동하고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불이 나게 아들이 현관문에 나갔고 햄버거와 치킨 같은 것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엄마 카드 어딨어? 아들은 집에 올 때 거의 돈을 들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에 합격하고 나서도 초반에 용돈 10만 원씩 한 번 준 것을 빼고는 선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정 씨였습니다. 아니, 밥을 먹지 왜 배달 음식이야? 소갈비 해놨다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준비하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아, 여기 새로운 치킨 나왔다고 해서 그것 좀 맛보려고 했지. 엄마도 맨날 집밥 먹는 거 지겹지도 않아? 좀 시켜 먹고 그래. 몸에 나쁘다 뭐다 하지만 세상 다 따져보면 몸에 좋을 거 없어. 아들이 소갈비찜을 먹지 않고 미적미적거린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정 씨 집으로 올 때 배달을 시켜놓고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소갈비찜을 봐도 시큰둥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카드를 내어준 정 씨는 몸이 힘들어 방으로 가 누웠습니다. 최근 안팎으로 노동시간이 많아지면서 유독 밤이 되면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좀 쉬어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 비닐장갑 없어? 치킨은 이거 손으로 뜯어야 제맛인데. 엄마도 좀 먹을래? 아, 맞다. 엄마는 치킨 같은 거 속 부대낀다고 예전부터 싫어했지. 이 맛을 엄마 눈에 모를까 몰라 참. 아들은 눈치도 없는지 계속해서 누워있던 정 씨를 불러댔고 정 씨는 아들 내외가 떠날 때까지 제대로 된 휴식을 한 번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소갈비는 그냥 싹 다 가져갔고 정 씨는 그날 늦은 밤 물에 밥을 말아서 먹었습니다. 물론 정 씨는 그다지 고기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텅텅 비워버린 소갈비찜 한 소치 마치 자신의 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편이 떠나고 자기가 예민해서 그런 것이라며 그렇게 위안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뒤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달력을 넘기다가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날을 보았습니다. 정 씨의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방에서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강한 계절이라 그랬던지 몸에 오한이 들었습니다.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이불 속에서 오들오들 떨던 정 씨는 근처 약국에 겨우 가서 해열 진통제를 사왔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생일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자주 방문했던 아들 내외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과거의 남편이 챙겨주던 생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요리에 영 재능이 없었던지라 정 씨의 생일이면 손수 만든 미역국과 함께 꽃다발 하나를 늘 선물해주고는 했습니다. 뭘 또 이런 걸 준비했어? 난 꽃다발 싫어한다니까요. 미역국 하나면 족하는데 꽃다발도 요즘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 이런 거 살 돈으로 당신 영양제나 더 챙겨 먹던가 그래요. 어이, 이 사람 낭만이 없어. 허허, 나도 다 늙긴 했지만 그래도 꽃다발은 챙길 줄 아는 남자야. 그리고 싫다는 사람이 그 입가에 미소는 뭔데? 좋으면 좋다고 해. 당신은 꼭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좋은 티를 다 내요. 허허. 그러나 정 씨는 본인의 생일에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아들은 자신의 생일을 자주 잊어먹고는 했습니다. 그 어려운 책들은 잘도 외우면서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이 섭섭할 때도 많았지만 그런 나날이 반복되니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첫 정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띵동하고 울리는 핸드폰을 보니 생일 케이크 쿠폰이 보내져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단답형 메시지와 함께 아들이 보낸 생일 케이크 쿠폰에 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소 무뚝뚝하기는 해도 잊지 않고 자신을 챙겨주는 아들이 고마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늦은 저녁 정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있어서 늦게 연락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생일날 연락을 해주는가 싶어서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아든 정 씨는 치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무리 연신 여보세요를 해도 수화기 너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희미하게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최대한 소리를 키워 집중을 하자 누군가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진짜 여기 좋죠? 괌은 처음인데 이런 지상낙원이 또 없는 것 같은데요? 대박! 하늘색이 어떻게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김서방 덕분에 내가 괌을 다 와보네. 역시 괌이 좋긴 좋은 것 같아. 지난번 방콕도 좋긴 했는데 그보다 괌이 훨씬 나은 것 같아. 풍경이 예술이야, 김서방. 하하, 제가 앞으로 쭉 세계 일주 시켜드릴게요. 이따 뭐 드시고 싶으신 것 있어요? 저쪽에 립 잘하는 데 있다던데요? 제가 쏠게요. 아유, 됐다. 너 안 그래도 돈 많이 썼잖니? 이번 여행 비행기 값만 해도 엄청 비쌀 텐데 밥은 그냥 대충 저렴한 걸로 때워도 된다. 어렵게 번 돈 장모가 축내는 것 같아서 싫어. 아이고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 이번 여행 오려고 진짜 빵빵하게 지갑 채우고 왔어요. 보너스도 회사에서 제대로 나왔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 놀랍게도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넉살 좋은 남자의 목소리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어머니라 부르는 인물은 장모였습니다. 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저렇게 살갑게 군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괌이라니. 최근 요 며칠 동안 아들 내외가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리던 정씨집을 찾지 않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어디 갈 때는 기가 막히게 손주를 정씨에게 맡기곤 했는데 이번에는 맡기지도 않은 걸 보니
자신에게는 비밀로 하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뭘 잘못 눌렸는지 정 씨에게 전화가 우연히 걸린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알게 된 이상 정 씨는 아들에게 화가 남을 넘어서 서운함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또 느닷없이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요 며칠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 오질 못했네. 별일 없었어요? 응, 그래. 별일이야 있겠니? 정 씨의 차가워진 태도에 아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아는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사왔다는데 맛있더라고요. 어머니 생각나서 하나 들고 왔어요. 남편이 먹겠다는 거 어머니 드려야 한다고 제가 뺏어서 가져왔지 뭐예요? 호호호. 드셔보시고 취향 아니시면 다시 저 주세요. 저는 좋아하는 과자라. 며느리는 마치 큰 거라도 준비했다는 듯이 외국 과자 같은 것을 정 씨에게 정성껏 건넸습니다. 정 씨는 외국 과자를 보며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연덕스럽게 아들 내외 부부는 냉장고 문부터 열어봤습니다. 뭐 먹을 것 없어요? 뭐가 평소보다 더 없어? 요 며칠 나 오지도 않았는데 냉장고에 뭐 잔뜩 쌓아놨을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네. 여기가 무슨 배식 창고야? 나 네가 말한 요 며칠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네 어미 나이를 생각해라. 골병 들어 죽어도 이상치 않은 나이야. 뭔 말을 그렇게 해? 어디가 아픈데? 아프면 병원을 가. 미련하게 또 돈 아끼니 뭐니 하면서 집에 있지 말고. 그리고 산책도 좀 하고. 노인일수록 더 걷고 운동을 해야 된대. 근육이 없어서 더 아픈 거야. 병원 갔다 왔다.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얼마나 걷는지 알아? 넌 어째 가면 갈수록 네 엄마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아니, 관심이야 늘 있지. 혹시 감기 같은 건 아니지? 나 요즘 피곤해서 면역력 약해져 있단 말이야. 감기 같은 거 옮으면 큰일 난다고. 아들은 슬쩍 정 씨를 보더니 감기는 금방 지나갈 거라며 훅 지나갔고 핸드폰으로 무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뭔가 대화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계속해서 벨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정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았습니다. 그러자 TV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정 씨가 현관문을 열자 중국집 배달원이 음식을 문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급하게 카드를 가져와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TV를 보면서 정신이 팔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 씨가 음식이 배달된 봉지를 풀렀고 안에는 짜장면 2개와 탕수육 그리고 군만두가 있었습니다. 정 씨의 음식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 씨가 음식을 들고 식탁에 놓자 그제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엄마 중국 음식 싫어해서 안 시켰는데 다른 거 뭐 시켜줄까? 그래도 한번 먹어보는 게 어때? 여기 중국집 진짜 맛있는데. 엄마는 생각해보면 음식을 가리는 게 엄청 많아. 뭐든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정 씨는 예전부터 중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음식이 속에서 부대끼고 소화도 잘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을 남편과 함께 살 때는 거의 먹어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방에 홀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정 씨가 눈을 떴을 때는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은 시점이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정 씨는 컴컴한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먹고 치우지도 않은 식탁과 남은 중국 음식들이 보였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실망할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식탁 위로 뚝뚝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또 저녁 때가 되자 그날도 어김없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좀 끓여놔.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더니 된장찌개가 엄청 땡기고 그런 느낌이다. 속 뜨뜻하게 된장찌개 하나 먹으면 딱 좋을 것 같다. 된장찌개? 난 됐다. 밥 다 먹었고 다시 밥 차릴 생각 없다.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노모를 꼭 그렇게 부려 먹어야겠어?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누가 누굴 부려먹었다고 그래. 섭섭하게 왜 이래?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네 엄이 70이 넘었어. 장가까지 다 가놓고서는 허구한 날 왜 나한테 밥을 찾아? 그리고 뭘 시켜 먹어도 아직까지 나한테 돈을 달라, 카드를 달라 하고. 지금 네 나이가 몇이야? 네가 애니? 왜 이래요, 요즘 정말. 남처럼 굴기야? 그리고 내가 뭘 얼마나 엄마한테 얻어먹었다고 그래. 내가 억만금을 달랬어? 집을 사달랬어? 남의 부모들은 자식한테 집 한 채 주고 싶어서 난리라던데. 내가 노예야? 식모니? 평생 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겠어? 죽는 그날에도 너는 나한테 밥 달라고 할까봐 겁이 난다. 노예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좀 집밥 좀 먹자는 거지. 아들밥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남들은 손주 오면 그렇게 예뻐 죽겠대. 엄마 참 이상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 주변 사람들? 말 잘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등신이랜다.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다 해주고 나중에 어쩌려고 그러냐고. 이제는 좀 관광도 다니고 재미있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더라. 알았어요. 오늘 엄마, 뭔가 이상한 거 같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해요. 참나,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난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냉정해진 엄마의 태도에 아들은 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 씨는 단호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떠난 남편만이 아니라 오래전 고생만 하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엄마까지도 생각이 나는 정 씨였습니다. 정 씨의 대답에 기분이 상한 아들 내외는 그렇게 며칠 연락이 없더니 주말에 다시 정 씨 집을 찾았습니다. 나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말끝을 흐리면서 며느리와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은 소파에 앉더니 정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야, 아버지 보험금 있잖아. 3억인가 나왔다고 했나? 그게 왜? 아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 그거 좀 나누면 좋겠는데. 아들의 말에 정 씨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넌 이미 아버지 퇴직금 남은 거 일부 줬잖니? 그건 어디 있고? 아, 그건 일단 주식에 넣어놨어. 재테크가 기본이잖아. 요즘에 넉놓고 있으면 노후 대비 못한다고. 그거 빼서 쓰든 뭘 하든 해라. 네 애미 노후는 안 보이니? 아니,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그 3억을 어디다가 다 쓰게. 적당히 조금만 나눠주면 되잖아. 나 아프면 네가 치료해 줄래? 내 남은 시간 네가 모시고 살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유산이라고 치면 그거 법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의 입에서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발끝부터 피가 끓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야, 진정해. 어머니도 한번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중간에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쎄, 이이가 그 주식을 하다가 손해를 본 것도 좀 있고, 저희 지금 집도 좀 애매해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딱 가고 싶은 집이 1, 2억 부족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근처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게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또 집이 조금 더 넓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 뭘 어떻게 살려고 32평짜리 집이 부족해? 이제는 아들 내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고 이상했습니다. 이미 정 씨는 아들에게서 우연히 전화가 온 날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눈앞에서 하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 솔직히 말하마.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는데 지쳤다. 나는 내 삶을 살 거다. 누가 엄마 삶 살지 말래? 네 애비랑 나 평생 고생하면서 너 키웠어.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재산 하나 제대로 못 모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먹고 그렇게 키웠다. 그런데 뭐? 이제 지엄이 겨우 늙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데 지혜비 목숨값을 어째?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나 이거 법정에 들고 갈 수 있어. 그래, 법대로 해보자. 판사님들이 너 같은 자식을 보고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정 씨는 아들 내외를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정 씨 아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개의치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연 관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한 번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까지 패키지로 예약을 한 정 씨였습니다. 그렇게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 씨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 씨의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정 씨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일까요? 언제고 우리 부모님들은 희생을 하며 우리를 또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아이가 정말 최고의 환경에서 크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질 못했습니다. 아이는 똑똑하게 좋은 대학, 기업에 들어갔지만 생각은 반푼이만큼도 잘하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무리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천륜이라고는 하지만 차마 드라마에서도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반륜적인 자식을 둔 부모라면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 씨가 늦게나마 대처를 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다면 가장 좋은 대처였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